자, 지금 최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것도 거대 포털 중에 하나죠. 다음에서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났죠. 10월 6일자로 익명 게시판이 게시자의 댓글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에잉?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렇게 원래 글을 쓴 사람을 글쓴이라고 표시하게 된 거죠. 아니 꼴랑 이렇게 바뀐 게 어떻게 대박 사건이냐고요? 이 변화 덕분에 그동안 커뮤니티에 나돌던 여러가지 이야기, 막장 스토리, 감동 스토리, 어처구니 없는 남녀 갈등,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등등 마치 커뮤니티의 주도적인 의견인 것처럼 나왔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글을 썼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중이 놀이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거예요. 직접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그걸 리스트로 작성한 것만 이 정도나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혼자서 뭔 짓을 하는 건지, 이것이 리플리인가 자아분열 다중인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얘네들이 정말 정신병자인가? 리플리 증후군과 다중인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리플리 증후군부터. 이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는 존재 자체가 구라인 소설 속의 캐릭터인데,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레즈비언 작가였는데 추리소설 범죄 심리소설 하나는 기똥차게 잘 쓰는 꼴초 아지매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대박 영화의 원작을 쓰기도 했었죠. 여하튼 1955년에 이 유명한 레즈 알메가 쓴 재간둥이 리플리 씨라는 이 소설에 주인공으로 리플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리플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의 신분을 뺏어와서 매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거의 완전 범죄를 저지를 뻔했지만 죽인 시체가 발각되면서 소설이 끝이 나는데,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위조하는 솜씨가 대단해서 그 당시 독자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온 인물이었죠. 여튼 요 사람 이름을 따서 나온 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 용어도 아니고 진단명도 아니고 심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의학 쪽에서는 공상허언증이라는 증상이 이 리플리 증후군하고 그나마 비슷한 걸로 나오죠. 정신의학 진단 사전급인 DSM-5에서도 하나의 정신이상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신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현실을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성공한 다른 사람을 투영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나 가상의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서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려 그렇게 행동하는 병적 행동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를 치다 못해서 자기 자신한테까지 구라를 쳐서 속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 정상인이라도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는 허언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 같은 공상허언증의 경우에는 이 허언을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거짓말하고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에도 걸리진 않고 본인이 강력하게 그 뻥을 믿고 있으니까 치료를 하려고 해도 협조도 안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남들에게 등쳐먹기 위한 혹은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돌려서 전하거나 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진또배기 뇌까지 구라쟁이들은 그런 의도 동기가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응? 뭔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마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아니니까 뭐 사실이겠지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꿀떡꿀떡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후군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고 다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설마 이게 사기겠어 하면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코 베이는 호구짓을 뭐 여튼 이런 공상허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바로 다중인격에 대해서 알아보죠. 제일 최근 영화 중에서 다중인격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나이트 샤말란의 24 아이덴티티죠. 이건 실화인 빌리 밀리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무장강도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취조 과정에서 분명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고 수학,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여줬다가도 전혀 다른 사람, 마치 성별조차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서 진또배기로 24명의 인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무죄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 사건이죠. 이런 다중인격을 유식하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는데, 정체성, 존재의 본질이 해리,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심적인 충격, 대부분 학대나 성폭행 같은 사건을 겪는데 그 후에 인격이 쪼개지면서 여러 개로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예전엔 이걸 도라이가 되었다, 미쳤다 라고 부르거나 신들렸다고 불렀죠. 빙의된 모습이다 이러면서요. 이게 처음으로 기록된 건 1791년 독일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자기가 프랑스 귀족이라면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정신이 바뀌면 아니 내가 언제? 하면서 서로 인격에 대해서 부인하곤 했다고 나와있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다중이 같은 개념하고 좀 다른데, 보통 각각의 인격하고는 기억이나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왼손에 흑염룡이 깨어나서 중이병 짓을 하더라도 원래 인격이 돌아오면 중이병 짓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술 먹으면 개 된다는 말과 또 다르게 딱히 술이나 약을 먹지 않은 상태인데도 인격이 막 바뀌는 교체,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히는 이렇게 뭐 내가 운전한 기억이 없는데 다른 인격이 나와서 운전하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기억 공백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보이는 자기 자신하고 놀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짠 하고 통째로 변신하는 느낌이 강하죠. 거기다 실제로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아주 희귀하고 드문 병이라서 이걸 가지고 뻥을 치는, 사실은 진짜 다중인격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자가분 신술
사태에 대입을 해보면 진또배기 의학적 관점으로는 이런 자작극을 즐기는 거 하나 가지고 진짜로 정신병이 있는 건지 단순 관종인지 아무튼 정상범주는 아니긴 한데 성격 문제 정도는 있는 거 아닌가, 딱 그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다중인격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리플리 증후군은 사실 진짜 정신병까지는 아니니까요. 종합해보면 정신병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쳐있다, 돌았다, 뭐 그 정도? 여튼 이렇게 댓글 작성자 표시 기능이 나타난 후에 정상적인 반응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주작질은 정말 도라이 짓은 맞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